STP 프로그램이,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약속대로 시작합니다. 내 스스로 멋진 사람이 되고 나면 돈은 그냥 벌립니다. 여러분들이 꿈꾼 100억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욕망만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아, 나는 이 대학을 가고 싶어. 근데 안 될 것 같아. 아이, 어떡해? 아이, 다 포기. 이건 욕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목표가 돼버리고 나면 목표, 하우, 어떻게 할 건데? 그래, 올해는 안 될 것 같아. 저희가 이걸 시작하면서 가장 고민했었던 건 뭐냐, 아이들의 동기 점수를 일단 체크하고 파일럿 프로그램이 돌고 났을 때 그 다음 동기 점수가 어떻게 변했나 이걸 좀 보고 싶어서 제가 장서영 코치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동기 척도를 좀 찾아보세요. 박사 논문 위주로 논문에서 동기 척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좀 찾아서 나한테 리스트업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서영 코치가 어젯밤에 저한테 그 동기 척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장서영 코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이거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저희가 이 STP 프로그램에서 동기 척도를 누구 걸 사용할 것이냐,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책의 저자 다니엘 핑크의 후회의 재발견,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이 후회의 재발견을 쓰신 다니엘 핑크의 동기 척도를 가져다 쓸 겁니다. 척도라고 할 것도 없죠. 사실은 이분이 얘기하는 인간을 움직이는 동기는 무엇이냐. 이 다니엘 핑크는 세계적인 미래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 후회의 재발견 안에서 인간을 움직이는 동기는 세 가지다. 자율성이다. 또 숙달성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명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어제 장서영 코치랑 회의를 하는데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 자율성과 숙달성과 소명의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박사님 이걸 가지고 동기 척도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척도라고 거창하게 얘기할 건 없고 이거로 설문지를 좀 구성해 보자. 그래서 검사하고 파일럿 프로그램 뒤에 그것이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주 미세한 변화라도 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설문지를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율성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건 다니엘 핑크 씨가 주장하지 않았어도 많은 동기 요인들 중에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본질이 있으면 동기는 자동적으로 부여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자율성이 있나요? 무조건 시키는 것만 했던 아이들입니다. 공부하라니까 공부했고 수학학원 가라니까 갔고 모든 교육에 대한 결정권이 부모에게 있었던 아이들에게 무슨 자율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너무 아파서 문 두드리고 오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박사님 도대체 우리 아이는 하고 싶은 게 없대요. 뭘 할 마음이 없대요. 한 번도 자기가 선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품행장애에 빠져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고 전자담배를 피고 이런 아이들, 못 살겠어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기 때문이죠.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우리 엄마의 본병이 도져서 내가 뭔가 공부하는 척하면 또 뭔가 개입하고 간섭할까봐 아이들이 그게 무서워서 공부를 시작 안 하겠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숙달성. 뭔가 숙달되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요? 하루 이틀 안에 뭘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제가 그래도 이렇게 상담이라는 걸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걸린 시간이 15년입니다. 제가 15년 전부터 아이들에게 티칭을 하지 않고 그 영어 선생이었을 때도 코칭 위주로 아이들을 상담하고 코칭하고 했었으니까 실제로는 15년 경력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15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겐 이렇게 뭘 숙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 성적이 조금 떨어지면 뭐 더 좋은 수학학원 없나? 이렇게 엄마들이 옮겨줬고 아이들이 뭔가를 진드간하게 한 기술이나 어떤 학습이나 이런 거를 숙달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들이 제공해 주지 않았고 또 이 아이들이 SNS에 중독되기 시작하면서 진드간하게 앉아있어서 뭘 숙달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세 번째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소명의식. 소명의식이라고 하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것만은 하고 가라고 하네. 나 이거는 할 거야. 이런 게 좀 소명의식인 거죠. 이걸 천명이라고도 얘기하는 주역학자도 있고요. 근데 어제 장서영 코치가 저한테 이 말을 했어요. 박사님 소명의식이라고 하면 결국은 가치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우리는 가치교육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결국 뭘까요? 삶의 의미를 찾아줘야 되겠지. 아, 그렇구나. 삶의 의미를 찾는다 그러면 아이들은 죽고 싶지 않아.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그러면 전교 꼴찌여도 내 삶의 의미가 이거라는 걸 확고하게 아는 아이들이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겠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는데 제가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 저에게 오시는 고객들 그리고 저를 만나보신 고객들이 한 10분 중에 8분 정도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박사님은 이 연세, 전 이 연세라는 말도 좀 뜬금없는데 제가 59세니까 연세네요. 제가 내년에 60이고 어쩌면 이 연세에 이렇게 열정적이세요.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십니다.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저 열정적입니다. 전 59세로 살지 않습니다. 40대 초반이라고 해도 전혀 지치지 않을 힘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러면 김지연이를 움직이는 힘은 뭐냐? 저는 소명의식 같습니다. 전 이 소명의식으로 버틴다는 표현은 옳지 않고요. 소명의식으로 살아갑니다. 굉장히 기쁘고 즐겁게. 그래서 저는 일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은 쉽게 하자. 이게 저희 사무실 식구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 심리 코칭이나 상담을 어렵게 접근해버리고 나면 고객도 너무 어려워하니까 쉽게 풀어가자. 저에게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물론 STP 프로그램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품어왔던 꿈이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청소년 코칭의 새로운 장을 열고 갈 겁니다. 반드시 할 겁니다. 지켜보십시오. 그러나 STP 프로그램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부모 치유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방안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고 싶은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피디님한테 말씀드렸더니 피디님이 제일 먼저 오시겠다고 해서 많이 웃었습니다. 제 내년 목표가 생겼습니다. 1,000원짜리 밥집 하고 싶습니다. 직원들한테 이 얘기를 했을 때 우리 편선생님 많이 우셨고요. 우리 장 코치는 할 수 있죠. 박사님 저희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아들아이에게 전화해서 엄마 지난주에 1,000원짜리 밥집 하려고 꿈이 생겼어.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당연히 해야지. 밥집 하면 내가 쌀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1,000원짜리 밥집 할 겁니다. 너무나 돈이 없어서 변변찮게 밥 드시는 노인들을 위해서 1,000원에 한 끼 제공하는 식당을 저희 법인에서 열 겁니다. 그리고 저를 너무 좋아해 주시는 고객님들한테 물품 기부 받고 자원봉사자 받고 저희 회사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전 이 일 꼭 해보고 싶습니다. 이 꿈이 또 생기면서 제가 어젯밤에 너무너무 가슴 설레했습니다. 안 할 수가 없네요. 이제 유튜브로 공개했으니까. 전 이렇게 뭔가 자꾸 일을 벌리고 갑니다. 근데 이게 나주차고 하는 일이 아닌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출근하면서 차 안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기특해서. 그리고 넌 왜 이 일이 이렇게 즐거워? 너 왜 이렇게 행복하니? 너무 행복합니다. 소명의식을 갖고 있으면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이 소명의식을 갖는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돈 많이 벌어서 강남에 어디 한강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박사님. 이런 아이들 말고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전 이런 의미를 갖고 싶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를 쓴 빅터 플랭클린 박사가 그 수용소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힘은 의미였다. 삶의 의미. 그래서 그분이 지금까지도 그분의 테라피를 로고 테라피라고 불리우고 있죠. 삶의 의미를 찾고 결코 힘들어도 죽고 싶지 않은 아이들, 결코 힘들어도 힘들지 않게 인생을 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드는 게 저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아이들로 키우시는 게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목표셔야 됩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아이들을 키우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김지연이를 만든 8알은 독서입니다. 저는 2.5톤 분량의 트럭 몇 대를 책을 버리는데 썼고 그러고도 지금 일주일에 저희 회사에서 사들이는 책은 10권에서 20권, 저희 직원들이 읽는 책의 분량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힘은 독서에서 나옵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아이들로 키우십시오. 그리고 아이들과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너의 소명은 뭐야? 너의 가치는 뭐니? 너의 의미는 뭐니?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걸 부모님들은 스스로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모님들이 스스로 그걸 물어보신 적이 없다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행복한 아이,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그 일이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아이가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행복한 아이로 키우시는 건 어렵습니다. 부모님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러고 나면 내 아이가 왜 병들었는지 그때 또 분명히 알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